자, 오늘은 2020년 9월 고2 모의고사 본문 해석을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제 강의를 먼저 올려주면 이 강의를 보면서 몇 번 이거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any goal you set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동사가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죠,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you부터 set까지가 얘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가 세우는 어떤 목표라도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긍정문에는 any를 쓸 수가 없어요. 원래 some을 써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긍정문인데 any를 쓰면 이게 뜻이 뭐라고 했지?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합니다. 자, 네가 설정한 어떤 목표라도 어려울 거다. 성취하기. 그렇죠? 그리고 너는 아마 확실하게 그래서 뭐 할 거야? 실망을 받겠죠? disappointed 할 거야. 어떤 것 때문에? At some point along the way. way, 길이니까 이제 성공으로 가는, 그 목표로 가는 길 도중에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 실망을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why not? 이게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Set your goals much higher. 비교급 앞에 이 much는 알죠? 비교급 강조. 5개 뭐죠? even, much, still, far, lot.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렇게 5개 비교급 강조. 배리 안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다 뜻은 다 뭐죠? 매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높게 설정하는 건 어떨까? 네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뭐 시작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했을 때 80점만 맞아야지 해봤자 어차피 결과가 80 안 나와요.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아예 100점으로 목표하는 건 어떻겠냐 이거죠. 훨씬 더 크게 높게. If you are going to require work, effort, energy. 네가 이제 그들이라는 여기 they 있죠. 이 they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목표. 보이죠? 이게 바로 they예요, they. 이 목표들이 만약에 일이나 노력이나 에너지를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발휘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거야. 10배 정도. As much of each. 각각 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노력할 때마다, 그리고 에너지를 쏟을 때마다 10배씩 한번 쏟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 더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 이거지. 자, what if가 무슨 뜻이죠? 무엇이라면 어떨까 이런 뜻입니다. 자, 네가 만약에 underestimating your capability, 당신의 능력을 under죠. 아래로 이제 평가하는 거야. 그게 과소평가라고 하는데 과소평가한다고 하면 어떨까? 너 지금 너 더 할 수 있는데 네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프로테스팅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네가 저항을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What of the disappointment that comes from setting unrealistic goals? 야, 내가 어떻게 100점을 맞아?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오는 그 실망감은 어떡하지? 이런 거 핑계죠, 핑계. 하지만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잠깐만 look back of your life. 네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만족했냐 이거예요. 자, chances are가 이게 뭐냐면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that 이하일 것이다. that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that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여기 보여요? have been disappointed. 과거인데 수동 보이시죠? 자주 아마 실망해 왔을 거예요. 뭐 타겟을 설정한 거지. 너무 어떻게 낮게. 알겠어요? 너무 낮게 타겟을 설정하고 여기 세팅 보이죠? ing. 그럼 여기 어치빙도 보이죠? ing 병렬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이죠? 의 병렬 구조인 것처럼 아마 ing를 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병렬 구조가 아니라 세팅과 어치빙 그리고 댐은 타겟을 말하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댐. 이 두 개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들을 성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실망감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건 아니에요. 달성은 했어요. 근데 어차피 나는 80이 목표였기 때문에 80밖에 못 맞은 거야. 근데 좀 더 해서 100점 맞을 거라는 후회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Only to be shocked.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야? 충격받았을 거예요. 겨우 오직 그렇게 해봤자 겨우 충격만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that 완전하니까 접속사 되시겠죠? You still don't get what you want. 네가 원했던 것을 여전히 얻지 못했으면 충격받았을 거야. 노력도 했고 열심히 했어. 근데 네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네가 원했던 1등급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노력을 해서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what 보이죠? what은 이게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에서 유일하게 명사절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됩니다. 목적 없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what이 이 get이 삼형식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명사절로서 쓰인 겁니다. 자, 20번 크게 어렵진 않았죠? 오케이. 21번 볼게요. There are more than 700 million cell phones. 자, 뭐래요? There is there라는 유도부사라고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이거 유도부사라고 해서 뭐라고 해석하죠? 무엇이 있다. 근데 여기는 아는 누구 때문에 하다? there이 아니라 바로 요 뒤에 있는 폰즈, 셀폰즈가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7억 개 이상의 핸드폰이 있다. 어떻게 되어지는 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폰을 꾸며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어지는 7억 개 이상의 핸드폰이 있어요. 엄청 많죠? 그리고 최소한 몇 개가 1억 4천만 개의 그런 셀폰 유저들이 버려요. 어벤던이 버리다 포기하다거든요. 그들의 핸드폰을 버릴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폰을. 뭘 위해? 새로운 폰으로 바꾸려고. 몇 개월마다? 14에서 18개월. 1년 6개월 또는 1년 2개월 만에. 되게 빨리 바꾸죠. 참고로 숫자를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공 3개를 한번 써봐요. 그 다음에 여기 점 하나가 나오죠. 그럼 요게 thousand예요. thousand. 1000. 그 다음에 또 공 3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하나 또 찍어요. 그럼 이게 밀리언이에요. 100만이거든. 그럼 100만, 1000만, 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찍으면 100 밀리언이죠. 이게 1억이에요. 이게 1억.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공을 하나 더 찍었어. 이렇게 점을 하나 더 찍고 얘를 공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1을 찍으면 이게 1 빌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모를 땐 이렇게 써보고 첫 번째 점은 thousand, 두 번째 점은 million, 세 번째는 billio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I'm not one of those people. 나는 이 글쓴이는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니래. 뭐 그냥 단지 최신 폰을 가져야 돼라는 사람은 아니라 latest 최신이라는 뜻이죠. 사실상 나는 핸드폰을 뭐예요? 사용해요. 뭐 할 때까지? 배터리가 더 이상 holds a good charge. hold가 붙잡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좋은 충전, 즉 charge가 충전, 리찰지 같은 건데 충전을 잘 할 때까지는 계속 나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At that point. 근데 그때 뭐? It's time.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여기 노란 거 보이죠? 더 이상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지 않을 때까지는 쓴다 했는데 이때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뭘 때? 핸드폰을 바꿀 게 아니라 바로 교체용 배터리를 살 때가 됐다는 거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일치 문제 할 때 핸드폰 바꾼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뭐합니까? figure해요. I wi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뭐 한다는 거야? 대체용 배터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그래야겠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야. figure, 파악하다,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I am told. 이게 be told라고 해서 수동인데 이게 같은 뜻이 hear이에요. hear. 무슨 뜻이에요? 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 I am told라고 하는 건데 난 뭐라고 듣느냐? 여기 접속사 대십니다.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폰은 더 이상 제조되지도 않는답니다. 왜냐고요? There's a newer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in the latest phone. 최신 폰에 더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바로 전형적인 정당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정당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형적 정당화가? 전형적 정당화라는 건 말 그대로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 핑계예요, 핑계. 핑계. 근데 문제는 핸드폰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요 땡땡이 즉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즉 아마도 1년 조금 넘었을 뿐이거든. 근데 이게 바꿀 수밖에 없는 정당화된 이유라는 거죠. 핸드폰 배터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거야. 상상해보라 이거예요. 의주동 보이세요? 의주동. 이게 뭐라고 했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문은 따가 없어요. 그냥 명사절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의주동으로 바꿔서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겠냐 이거예요.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서 나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새 거로 바꾸기 위한 정당화된 그런 핑계를 갖고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no wonder 이게 궁금하지 않다가 아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가 당연해? 핸드폰이 선두를 차지하는 것도 당연한 이유야.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거나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전자쓰레기에 관하여서는 얘가 핸드폰이 선두인 것도 당연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핸드폰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너무 빨리 닳아서 나 바꿔야 돼. 이런 정당화로 너무나 많이 핸드폰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분명히 뭔가 있겠죠. 뭐 유리가 깨졌다든지 뭐 고치면 더 비용이 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핸드폰이 이 전자쓰레기의 선두가 되는 많은 정당화된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Learner's function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전치사 나왔죠? 그럼 여기 일형식입니다. function. 원래 function이 기능이란 명사가 있지만 여기선 동사로 쓰였는데 중요한 건 학습자들은 기능한다. 말이 좀 어렵죠. 학습자가 무슨 기능을 해? 학습자가 뭐예요? 학생이죠. 그럼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학습자들은 이게 배운다라고 의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다는 거예요? 배운다고요. 어디 안에서 복잡한,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발달적 그리고 인지적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피지컬,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제도나 체제 안에서 이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배울 때 단순히 책 열고 읽는다고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점점 발달을 하고 깨닫고 또 신체적으로 이제 체력도 좋아지거나 키도 크잖아. 그리고 사회적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학교 가면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문화적 우리는 야자가 있지만 미국엔 야자가 없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이 안에서 배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이론이 뭐 그냥 단순한 하나의 분야였다면 적용이 안 될 텐데 다양한 디버스 보이죠?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이론들이 이미 이제 인정받은 이론들이 계속해서 뭐했다? have contribute 해왔다. 즉 일형식이죠. 기여해 왔어요. 그래서 전치사 to입니다. 이거 뭘 진화하는 이해, 즉 발달하는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학습자들이 그냥 열심히 안 해서 공부 안 하는 거지 뭔 소리야 이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연구들을 봤더니 이게 진짜로 복잡한 발달적, 인지적, 사회적, 물리적, 신체적, 문화적 시스템이 있구나. 여기에 영향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evolving, 진화하는 이해라고 보지 말고 점점 이해가 돼가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논문들 덕분에. that 이해합니다. 자, 봐요. 모든 학습자들이 grow, 뭐 하면서 성장하고 또 배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식 속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구나 하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정된 방식과 한정된 상황 속에서만 배우고 자라왔다는 걸 이제 이해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이론들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제한된 방식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만 자꾸 학습만 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걸 점점점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이해를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점점 잘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격. 뒷문장이 완전하거든요. 잘하다 1형식이거든. 여기서 배우다도 1형식이야. 그래서 뭔지 알겠죠? 학습자들이 점점점 잘하고 그리고 배워. 그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같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반면에 인간들은요. 기본적인 뇌의 구조를 공유해요.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일까요? 말 그대로 누구나 똑같이 뇌가 있다는 거야. 누가 똑같이 있다. 인간이야 너도? 나도 인간이야. 그렇다면 똑같이 뇌의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처리 과정도 같아. 뿐만 아니라 as well as 알죠? 뭐뭐뿐만 아니라 할 때 나돈니 A 버더스야 같은데 앞에 나와 있는 게 B고 뒤에가 A입니다. 기본적인 경험이에요. 뭐와 같은 관계, 가족과의 관계, age related stage, 나이와 관련된 단계. 어렸을 때보단 청소년이 더 잘 배우고요. 청소년보다는 대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나이 들면 이제 못 배우잖아. 그런 단계. 그리고 많은, many more, 그 이상의 것들. 그런 것들도 역시 다 같이 똑같이 공유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다 똑같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while, 반면에, 이거 반면입니다. 반면에 뭐 each of these phenomena, 이러한 현상들, 가족과의 관계, 나이에서의 단계의 관계, 그리고 많은 것들, 기본적인 경험, 그리고 뇌의 구조와 처리 과정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본 현상들은 바로 뭐에 의해 구성이 되어진다? PP죠.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쉐이프네요. 형성하다죠. 각자가 정확하게 뭔가를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 바로 기본적 경험들 그리고 뇌의 구조와 처리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상황은 똑같고 가진 능력들도 똑같지만 결국 내가 겪는 정확한 어떤 경험,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한 그 경험에 의해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되게 강압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다면 아마 너 이거 숙제 끝날 때까지 못 자. 그럼 이런 경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뇌가 발달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네 인생 네 거지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아마 그 친구는 스스로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운다라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갔죠? 왜냐하면 문화적 영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자가 겪는 그 정확한 경험들. 그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뭐로부터?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환경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학원, 학교, 과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생각 자체, 뭐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다 보이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이 아이디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고 찐 동사는 여기 있어요. 알겠죠? 이러한 생각이 뭐한다? 지지되어 왔다. 수동 보이시죠? have been pp. 우리 시제표 알아요? have been pp는 수동이면서 과거일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지지받아 왔대. 무슨 생각인데? 문화와 학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뒤얽혀 있다. 이 인터와인이 뒤얽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에 의해 지지받아 왔는데 이 연구가 뭐냐? 많은 측면이에요. 뭐에 대한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살아온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쓰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보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읽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밤에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낮에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학습자들은 뭐다? 문화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23번입니다. Animal as well as human. 자, A뿐만 아니라 B도가 아니라 A as well은 B as well as A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가 누구죠? 바로 animals입니다. 주어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engage in 몇 형식이죠? 1형식이겠죠? 전치사 나왔으니까. 참여한다. engage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놀이 활동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 동물들에게는 놀이라는 것이 has long been seen. long은 부사고요. 빼보면 have been seen 보이죠? 뭐예요? 수동이면서 또 뭐예요? 과거죠. 정식 명칭은 현재 완료의 수동태인데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동물에게 있어서 놀이란 보여짐을 당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 학습하고 practice, 연습한다는 거죠. 요거 시험 나옵니다. 선생님 뭐 앞에 ing 있으니까 또 ing 쓰면 되는데 이게 뭐 어려워요? 얘가 and가 있어 버리니까 여기 있는 seen, 이 pp의 병렬 구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practice도 하면 안 돼요. 학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고. 뭘? 기술을. 그리고 행동을. 자, 어떤 기술과 행동? 요거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불완전하니까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아인 걸 보니까 얘하고 얘를 가리키는 거야. 필수적인 거야.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 동물들은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살아남는 거거든, 일단. 그러니까 아무리 늑대하고 호랑이여도 애기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동과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 근데 그걸 놀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아이들도 그렇다. 걔네들도 플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발달하는 동안에, 즉 성장하는 동안에. 자, its earliest beginnings in infancy. infancy가 뭐죠? 바로 유아기인데 여러분들 애기 세 개 기억나요? baby, 그 다음에 infant, 그 다음에 toddler. 이 세 가지가 애기 세 개거든요. 이게 보통 애기고 이게 유아, 약간 젖먹이 유아. 그 다음에 요것도 애기인데 걸어다니고 아장아장하는 애, 그런 느낌이 toddler라고 하거든요. 유아기의 초기부터 인간은 놀이라는 게 방법이 돼요. 자, 이니치 나왔어요. 우리 이니치 하면은 뒷문장 완전 불완전. 대답 못하면 혼난다.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where이나 when, why, how인데 지금 way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인 how로 바꿀 수는 있으나 way와 how가 같이 올 수 없다는 법칙이 있어요. 왜냐면 얘도 방법이고 how도 방법이라는 뜻이어서 같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in which는 how로 바꿀 수는 있으나 만약에 how로 바꿀 거면 way를 빼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해버리던가. 그냥 is a way, children 이런 식으로 가던가. 꼭 기억하세요. 요거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놀이는 방식인데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 형식 보이시죠? 세상에 관해서. 그리고 요 이시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의 위치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넓구나. 내가 짱인 줄 알았더니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나보다 더 키가 크네. 이런 식으로 배우는 방식을 놀이를 통해 한대요. 아이들의 놀이는 이게 썰브가 성기다가 아니고 이거 꼭 외우세요. 역할을 하다. 무슨 역할을 해? 바로 as 1형식이죠. training ground, 훈련하는 장소. 바로 훈련할 수 있는 토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놀이는 곧 연습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놀이에서 술래잡기 하다가 잡힌다고 죽나요? 진짜로? 그러진 않죠. 놀이하다가 졌다고 막 패배감을 느껴요? 그렇진 않거든.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레이닝 그라운드가 놀이다. 뭐 발달하는 거예요. physical ability,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을. 그리고 어떤 기술? like 모모처럼 걷기, 달리기, 점핑 같은.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대시 또 나왔네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걷기, 달리기, 뛰기 같은 기술들을, 그게 신체적 능력인데 그런 걸 발달할 때 놀이를 이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놀이는 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보이셔야 돼요. 5형식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을 배우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줘.
어디 가가지고 솔직히 야 우리 친구와 친구 한번 엄마 아빠 역할을 바꿔 뭐 이런 걸 어디서 하겠어요? 놀이에서밖에 못하죠. 그래서 소꿉놀이 할 때 내가 아빠고 네가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하게 돼? to acquire 하게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and가 나와 있어서 병렬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llows가 s가 붙어서 이걸 s로 분명히 바꿀 거야. 근데 이거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의 병렬 구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뭘 어때 해줘? 가치와 바로 개인적인 특성. 자, 처음에 애기들은요, 자기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이기적이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근데 이게 놀이를 통해 점점점 가치 있는 것과 개인적인 특성들을 얻으려고 하게 해줘요. 놀이가. 그리고 뭐 하게 돼? That will be important in adulthood.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정말 중요한 거거든. adulthood가 이제 어린 시절, 어른의 시기, 어른 성인기고, childhood가 어린 시절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요 배워요. 뭐 compete 경쟁하는 법과 협동하는 법. 약간 반대 느낌이죠. 근데 경쟁도 하면서 협동을 하는 거야 서로. 그리고 이끌기도 하지만 따르는 법도 배우고요. 결정하는 법도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운다. 이게 여기서 알려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자,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jobs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래요? 전통적인 많은 직업의 상실. In everything from art to healthcare까지. 예술 분야에서 건강관리까지의 모든 것에 전통적인 직업의 손실이, 상실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이 뭐 할 거다? 부분적으로 상쇄될 거다. 오프셋이 이제 상쇄시키다인데 이게 수동으로 됐어요. 여러분 상쇄가 뭔지 알아요? 바로 A라는 이제 한 개의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한 개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서로 뺀 거야. 그럼 뭐가 되죠? 0이 되죠. 이게 바로 상쇄예요. 이해 가세요? 해결책 하나, 문제점 하나. 이거 빼면 0이 되잖아.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니에요. 10개의 직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10개 직업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10개의 직업이 생겼지만 부분적으로 한 7개 정도의 직업이 생겼다면 뭐 3 정도의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상쇄는 됐잖아요. 그렇죠? 뭐에 있어서 바로 이제 창조가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직업의 생성에 의해서. 자, primary care doctor. 이게 뭐냐면 가장 앞서서 치료하는 의사들. 즉 뭐겠까요? 이제 환자 보는 의사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 Focus on diagnosis, 뭐 known disease and giving familiar treatment. 여기까지가 이제 꾸며줍니다. 친숙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과 여기 ing 보이죠? ing 그리고 알려진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의사들이야. 알려진 질병이니까 뭐 진단하기 쉽겠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의사라면. 뭐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숙한 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 푹 주무세요. 이런 진단 이런 것들을 주는데 집중하는 의사들은 요 기빙 나올 겁니다. 시험에 and가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diagnosing의 병렬 구조인데 여기 노운도 있죠. 포커스도 있죠. 헷갈릴 게 많아요. 꼭 기빙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AI 의사로 대체될 거다. 로봇이죠. 솔직히 로봇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단순 반복 업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그것 앞에 있는 문장 전체입니다. 질병으로서 알려지는 진단하는 것들 그리고 친숙한 치료라는 의사들이 이 AI 의사로 바뀌어지잖아. 그럼 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훨씬 더 비교급 강조 또 나왔어요. Even much still far lot.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불해? 바로 인간 의사와 실험실 보조 조수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To do groundbreaking research and develop new medicine and surgical procedure. 수술 과정이나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느라 아주 뭐 한다는 거예요? groundbreaking. 이게 획기적인이거든요. 땅을 부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연구를 하고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거야. 왜? 이 일은 로봇이 못하거든. 로봇은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거든. 기존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그래서 AI는 아마
만드는 걸, 새로운 인간의 직업을 만드는 걸 도와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자, 뭐 하는 거 대신에 인간들이 뭘 경쟁해? Competing with AI. 분사 보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뭐 한대요? 이 AI와 경쟁하는 인간의 모습 대신에 뭐 한대요? Focus on. 집중한답니다. 누가? 인간이 집중한대요. 뭐? AI를 사용하고 AI를 뭐 하는 것? Servicing. 활용하는 것에 집중한답니다. 여기서 문법 조심해야 될 건 컴퓨팅이에요. 전치사 나왔어요. 그럼 PP 쓰고 싶지만 얘가 일형식이라서 ing입니다. 조심하세요. 예를 들면 인간 조종사의 대체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드론 때문에. 요즘 드론 때문에요. 솔직히 방송계에서도 지미집 하시는 분들도 잘리고 이 드론 때문에 일반 헬기나 이런 조종사들의 수입이 많이 줄었대요. 그 얘기는 이 드론 조종사들의 그 대체가 드론이 이제 인간 조종사의 대체가 has eliminate 해왔다. 자, 여기 has가 나온 이유는 드론 때문이 아니라 여기는 대체. 이게 단수라서 이게 주어라서 여기 has가 된 거예요. 제거시킨 거예요. 일부 직업들을. 하지만 또 재밌는 건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기회를. 뭐? 그 드론을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죠. 유지. 보수해야 될 거 아니야. 보수. 고쳐가면서.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뭐 해야 돼?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러니까 드론 조종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어떻게 드론이 활용되는지는 자료 분석.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드론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막 창밖에서 몰래 보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보안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직업이 창출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부분적으로 상쇄된다는 거지 전체가 상쇄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직업이,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직업이 전통적인 직업의 상실을 완벽하게 상쇄한다. 그럼 틀려요.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26번 보겠습니다. 제시 레드넘은 제시 레드넘 퍼스트는 was born in Snow Hill에서 태어났고 뉴 저지 in 1884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뭐 일치 문제라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법적인 위주로만 할게요. She was the first black woman인데 to graduate from Cornell University 했대요. 여기 보면 전치사가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to graduate하고 능동으로 쓰인 이유는 graduate가 일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o be graduated from 이러면 안 돼요. In addition to writing novels. 자, 이때 to는 전치사 to라는 겁니다. 왜 이게 전치사 to냐면 여기에 ing가 나왔잖아요. 원형이 아니죠. 이건 전치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novels, poetry, 시, short 단편 이야기, 그리고 essay까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이 Fawcett라는 여자는 taught French까지도 공립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worked 했어요. 뭐 journal editor로. 그래서 working as an editor.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자, 편집자로 일하면서 그쵸? 그녀는 뭐 했다? encourage 했어요. 많은 well-known writer들에게. 뭐 할렘 르네상스 이렇게 나오네요. 흑인 예술 문화 부흥운동이라는 그 많은 작가들에게 고무를 시켰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극을 줬다는 얘기겠죠. 비록 그녀가 더 유명했어요. 뭐로써? 편집자로서 유명해졌어요. 누구보다? 그 소설 작가보다는 편집자로 더 유명해졌는데도 많은 비평가들은 뭐라고 간주한다? 그녀의 소설 Plum Bun Paused for Strong Work를 얘기한다. 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녀의 소설 Plum Bun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 여자의 가장 강한 작품,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편집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골라내는 사람이거든요. 글을 좀 평가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이런 위대한 작품을 이제 비평가들이 생각했다는 건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안에서 그녀는 뭘 말하고 있다? 바로 한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여기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black girl 흑인 소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could pass for white
즉 passport가 뭔가를 통과하다라는 뜻이겠지만 여기에 백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흑인으로 통과됐다는 얘기는 흑인이지만 흑인으로 인정은 받았으나 궁극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claims her racial identity and pride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벗이 여기 있는 pace와 claims가 병렬 구조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이 블랙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해갔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 속에서 한 흑인 소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요게 텔즈 보이죠? S 붙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claims가 있으니까 이 작가인 포스트라는 여자는 이 소설에서 백인으로 보였지만 여겨질 수 있는 한 흑인 여성을 말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했다 주장한 거예요. 뭐 그녀 자신의 이 레이셜이 인종이거든요. 인종적 정체성과 어떤 자존심, 자부심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패스가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클레임즈가 나왔고 그럼 얘가 원형이니까 얘도 원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텔즈와 클레임즈가 병렬 구조인 거 잊지 마세요. 아무튼 포세스는 뭐했다? 심장병으로 4월 30일 날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치문제니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요 마지막에 어법이 왠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는 writing, 여기는 working, 그리고 여기는 요 claims하고 tells가 병렬 구조지 여기는 이 could pass의 병렬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원래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또 안 나올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겠죠? 예, 주의하시고 보겠습니다. Although it's obvious 여기 이 가주어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가주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명사가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가 먼저 제시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가주어, 진주어다. 그럼 진주어는 바로 여기 있죠. 이게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대신데요.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 형식이니까 얘가 보어가 되겠죠. 그럼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로 주어 역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Although it is obvious, 뭐가? That a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자, 여기 이지 보이시죠? 역시 이 형식입니다. Its visual appearance 이렇게 나왔대요. 음식의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바로 그 음식의 비주얼, 시각적인 겉모습, 외관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겉모습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뭐야? 그것이 아니라 볼까? 가주어가 있다. 아마도 놀랄 거다. 뭘 놀라냐? 바로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주어인데 여기는 대시라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잖아요. 이게 접속사 대. 접속사 대는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명사절을 만들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의, 주, 동.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어떻게 시각적인 뭐가 input 정보 이게 input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투입. 그래서 시각적인 그런 정보가 우리의 맛과 냄새를 override 하는지. override가 어떤 느낌이냐면 ride가 타다잖아요. 타다. 근데 override니까 어떤 것보다 바로 위에 탄다는 뜻이니까 우선하다, 우선시역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각적인 그런 정보의 투입이 우리의 맛과 냄새를 능가하냐 이거죠. 이것을 안다면 참으로 뭐하다? 놀라울 것이다. 여기 surprised가 아니고 ing인 것은 주어 있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놀랍다. 자, 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요 find it very difficult 할 거예요. 자, 이놈의 가목적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게 오형식이고요. 얘가 가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가 있으면 모두 있겠어요. 진목적어 여기 to 부정사 보이세요? 여기 to identify 가운데 부사 껴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identify에 ing 붙이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입니다. 이게 진목적어예요. 이게 진목. 가목, 직목. 그래서 여기가 뭐야?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가 돼야 돼요. 이거 꼭 중요해요. 사람들은 진목적어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압니다. 뭐 정확하게 identify, 이제 이 identify가 식별하다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증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fruit flavored drinks,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만약에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압니다. 파란색인데 오렌지 맛일까요? 빨간색인데 포도 맛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오렌지 드링크는 that is colored green. 뭐래요? 녹색으로 색이 된, 뭔 말인지 알겠죠? 녹색으로 색이 입혀진, 알겠죠? 입혀진 색깔이 뭐래요? 초록색이래요. 근데 무슨 오렌지 맛이 나겠냐 이거지. 이게 약간 식별하기가 힘들겠죠. 맛은 나더라도. 아마도 훨씬 더, 자, 비교급 강조 또 나왔죠? Even but still far out. 아마도 훨씬 더 스트라이킹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냐면, 여기 나와있는 is가 동사인데, 주어가 앞에 있는 striking이 아니라 바로 뭐다? 얘가 주어다. 그럼 얘는 뭐냐? striking은 보어예요. 보어. 그럼 이쯤에서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겠죠? 바로 뭐가 일어났다? 도치가 일어났다.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wine taster, 와인을 맛보는 그런 이제 식별가들 있잖아요. 그 감정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아마도 훨씬 더 스트라이킹하다. 스트라이크가 원래 두드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진다는 뜻이니까 이게 놀라웠다,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놀랍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Bordeaux University student to wine and wine making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주어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와인을 연구하고 와인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이해갔죠?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생들의 연구 중 하나가 뭘 드러냈느냐? 이게 리빌드가 그래 동사예요. 잘 보셔야 돼요. 뭘 드러냈냐? 대디아를 알아냈다. 접속사겠죠? 명사절 뒤에 완전한 거. 학생들이요 뭐 한다는 거야? choose 한다는 거, 초우즈했다는 거예요. tasting note appropriate for red wines. 뭐 한대요? 붉은색 와인이거든요. 뭐라고요? 붉은색 와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붉은색 와인에 적절한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어떤 맛보는 표시. 그러니까 적절하게 맛보는 표시를 골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푸른이나 초콜릿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이런 적포도주의 어느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시음표를 이제 골랐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뭐 한 거예요? 자, 학생들이 실험 대상이니까 주어진 받았겠죠? 뭐 화이트 와인. 근데 문제는 색이 뭐로 입혀져 있어? 빨간색 염료로 돼 있는 백포도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은 백포도주거든요, 사실. 근데 색깔이 뭐라는 거야? 레드. 적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포도주를 딱 학생들한테 주고 이제 사실은 백포도주입니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두나 초콜릿과 같은 적포도주와 같이 좀 적합한 어울리는 그런 시음표를 선택했다는 걸 보여준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색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맛을 딱 보고 나서 백포도주네 한 게 아니라 색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백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백포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푸른이나 초콜릿색처럼 레드 와인에 적합한 맛이 아닌가라고 이제 색을 이제 맛을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암시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맛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번엔 경험이 있는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야. 그럼 더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도 이영식 그리고 보어 보이세요? 여기 포트레이트 보어. 그러니까 여기 부사 시밀러리가 되겠죠? 이 사람들도 뭐 한 거예요? 속임 당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럼 여기는 think 다음에 나온 that은 접속사 대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hink는 삼형식이 되겠죠? 뭐 백포도주 이게 샷돈이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영어 아닙니다 이거. 백포도주 샷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라는 거야?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것이 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바로 이 백포도주 샷돈이겠죠. 이 백포도주 샷돈이가 had been colored 되었던 거야. 맛보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과거 나와야겠죠.
대과거인데 능동 수동? 수동이겠죠, 수동. 왜? 아니 당연히 와인이 입혀지겠지. 빨간색 염료로 또 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와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그리고 뉴질랜드의 전문 와인가들도 뭐 한 거예요? 백포도주에다가 빨간색 섞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이거 적포도주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색깔이라는 것이 음식 평가에 전반적인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주어라는 거. 이해하셨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법 문제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문법적 설명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30번 볼게요. 자, social connections are essential for our surviving and well-being that we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to build relationships, we also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문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일단 so가 나오면 내가 뒤에 뭐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that 있냐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럼 뭐야?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that 이야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사회적인 관계는 사회적인 연관성은 너무나 필수적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있어서. 혼자 못 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생존과 건강에 너무 필수적이다 보니 우리는 자 나돈니에이 버덜소비 알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러면 여기 벗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벗이 생략됐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생략된 거예요. 어색해도 꼭 이해해 주세요. 자, 뭐 한대요? 일형식이네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사회관계니까 좋은 친구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협동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진짜 좋은 친구 찾았어. 근데 누가 저 사람이 내 친구를 뺏어가서 자기 친구 만들려고 해. 그럼 경쟁도 가끔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그런 거 많죠? 누가 나랑 안 만나고 딴 애랑 막 놀러 가면 괜히 화나고 막 질투나잖아. 그리고 often we do both at the same time. 그리고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 두가 의미하는 게 cooperate와 여기 compete 한다라는 것의 대동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대동사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동시에 양쪽 모두를 하기도 한다. 협동도 하지만 경쟁도 한다는 거죠. 한번 take 가십, 가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게 take가 이게 가져가다는 뜻으로 우리 가십이라는 걸 한번 언급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의역하시면 더 좋아요. 가십이 뭐예요? 험담이란 뜻도 있고 뒷담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런 가십을 통해서 우리는 본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같이 씹은 맛이 좋다고. 야, 쟤 사실 남자친구 있는데 뭐 이때 진짜 나도 그래. 그럼 우리 게임을 아는 거야? 이러면서 친구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함께 유대감을 형성해요. 근데 뭘 하면서? 자, 연결 요소 없습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내가 뭐 쓰라고 그랬지? 분사구문 쓰랬죠? 뒤에 전치사도 없으니까 ing 쓰면 돼요. 흥미로운 세부적인 사항을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유대감을 공유한대요. 이런 거 있잖아. 야, 걔 남자친구 있대. 아, 정말? 내가 알기로는 걔 지난주에 헤어졌는데? 진짜? 이러면서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십으로 친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at the same time we are creating 우린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잠재적인 적을 만들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잠재적인 적. 뭐 우리의 그 가십의 타겟들 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가십을 말하고 있는 지금 대화하고 있는 친구들하고는 친해져도 결국은 뒷담화하는 애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랑 친해지지 말고 나랑 친해지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또는 뭘 하고 있다? 고려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consider 해보라요. consider. 뭐 rival holiday party.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파티를 잘 안 하지만 외국은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했을 때 양쪽 모두에게 초대받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선택하는 쪽이 어떻겠어요? 위너죠, 위너. 그러면 선택 못 받은 친구는 루저죠. 그래서 파티를 열었는데도 오지 않으면 친구가 많지 않으면 또 왕따 당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라이벌 헐리데이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근데 그게 어떤 곳이냐? where 관계 부사인 거 아시죠?
뒤에가 완전해가지고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파티를 꾸며주는 거겠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To see who will attend their party. 자, 여기 삼형식입니다. 누가 그들의 파티에 참석을 하는지를 뭐 하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 경쟁하는 그런 휴일 파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해갔죠? 여기 나와 있는 who는 관계대명사 who가 아니라 의주동의 의주동입니다. 근데 이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의주동 해가지고 얘 위치가 이렇게 who will attend 그대로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what이 되면 안 돼요. 불완전하다고 what으로 명사절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심지어 뭘 볼 수 있어? 이러한 긴장감을 소셜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어. 뭐? as 접속사겠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또 경쟁해.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가장 많은 친구와 가장 많은 팔로워들을 뭐 하기 위해? 얻기 위해서. 그게 for가 이제 얻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얻기 위해서 경쟁할 때, 이게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팔로워 많이 얻으려고 경쟁하잖아. 이럴 때도 긴장감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막 까기도 하잖아. 누가 이쁜 음식 같은 거 올려놓으면 저거 흔한 건데 저거 뭐 바퀴벌레 나왔다는데 이러면서 험담도 하잖아요. 동시에 competitive exclusion이 can also generate cooperation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번에는 경쟁적인 배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쟤랑 나랑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서로 안 초대하고 혹은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쟁적 배제도 협동을 이번엔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는 지금 뭐 있었죠? 처음에는 친구 만들려다가 저걸 만들고 경쟁하는 내용이었는데 동시에 이번에는 그 경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협동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너레이트 3형식이고요. 고등학교 스쿨 클럽과 컨트리 클럽이 고등학교 친목 동아리예요. 사교 클럽이라고 하죠. 그런 친목들 컨트리 클럽. 컨트리 클럽은 뭐냐면 이제 약간 뭐 시골 같기도 한데 약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이는 걸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이런 포뮬러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식? 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경쟁적 배제를 통해 협동을 일으킨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영화 동아리잖아. 나 우리 댄스 동아리인데? 그러면 야, 넌 저리 가. 넌 일로 와. 이러면서 경쟁적 배제를 하고 있잖아요. 넌 댄스 동아리 아니니까 절로 가. 넌 영화 동아리 아니니까 저리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협동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that they produce loyalty and lasting social bonds.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강조구문 안 보이셔서 그래요. 이때 강조구문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때 강조구문 내가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이 뭐냐면 이 is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부터 that 앞에 있는 여기까지가 강조되려고 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 사회 여기 그 고등학교 클럽이나 컨트리 클럽 말하는 거죠.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충성심. 그쵸? 충성심과 lasting이 이제 지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선택적인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라고 해서 주제문이 나왔네요. 이해 갔죠? 선택해야죠. 왜? 어느 동아리에 들어갈지. 그러면 배제 당하거든요. 나는 저쪽 동아리가 아니니까.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충성심과 사회적인 유대감이 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과 협동이라는 것이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크게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지만 이런 who가 아니라 what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과 where,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때 강조구문, 그리고 not only but also be, 뭐 so that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선생님이라면 요거 서술형 나오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쓰기도 좀 어렵지만 일단은 뭐 내용을 딱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근데 외울 수 있겠죠, 그죠? It is that 요거 외우고 그 다음에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만 외우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편견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뭔가에
편견을 갖고 이루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편견이 좋다는 글입니다. 우리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걸 알고 한번 볼게요. Here is, there is는 유도부사라고 해서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이 s는 이제 줄임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불편한 진실. 별로 이렇게 기쁘지는 않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뭐하다? 편견되어져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제 편견이라는 얘기하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게 휴먼 빙잉이 뭐냐면 인류의 인간 종류. 그래서 인류 이렇게 뜻이 되는데 모든 인간은 영향받습니다. 누구에 의해? 바로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도 모르게라는 오토노머스 알아요? 오토노머스라고 해서 자동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런 편견인데 문제는 걔네들이 뭐한다?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하게 한다. 부정확한 가정이나 추측,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확한 다른 가정이나 추측을 뭐하도록 만들어버리도록 이끄는 그런 무의식적인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that은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으므로 뭐야?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뭐랑 바꿀 수도 있다. which랑 바꿀 수도 있다.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편견 갖고 있고 누구는 착해서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o a certain extent 이게 정도란 뜻이고 certain은 어떤 확실한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편견이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다. 이제 여기서 꺾이는 거죠. 아, 편견 나쁜 줄 알았더니 좋은 기술도 있나 보다. 만약에 you are early human, 초기 인간이야. 원시인, 호모 에렉투스 같이.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콤마 보이시죠? 쌍콤마예요. 그러면 연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분사구문 ing를 썼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ing 쓰면 이건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그래서 초기 인류, 만약에 호모 에렉투스처럼 정글을 막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는 아마 뭘 만날지도 몰라? 동물이 뭐하고 있음을,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각동사입니다. 5형식이죠? 그럼 목적어, 목적격, 보어. 다가오는 거니까 ing입니다. 물론 원형도 쓸 수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You have to make a very fast assumption. 빨리 추측을 해야 돼요. 무슨 추측? Whether or not. 뭐예요? 그 동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여기 전치사 보이세요? about? 그럼 여기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hether는 명사절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낀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우리 명사 쓰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로서 이렇게 whether를 썼다. 왜? 인지 아닌지니까. 뭐에 근거하여? based on. 항상 base는 based on으로 쓰이더라고. 뭐 단지, solely가 only처럼 단지라는 뜻입니다. only와 같은 뜻인데 오직 외모만 보고. 어때요? 외모만 보고 이빨이 막 드러나 있고 막 덩치 크고 막 그래. 그럼 무조건 이게 나쁜 애들인가? 코뿔소가 나쁜가? 초식동물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외모를 보고 그냥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려면 똑같은 것이 다른 인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즉 이렇게 원시인이 아닌 다른 인간들. 그게 뭐냐? You make a split second. 초를 나누면 얼마나 빠른 시간이 있을까요? 그죠? 1초를 나눈데 스플릿이 쪼개다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대. 1초 아니 그냥 초보다 더 짧은 순간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뭐에 있어서? threat에 있어서. 여러분들 threat 알죠? 위협이란 뜻입니다. 이거 thread하고 밟다, 뭐 thread, 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협에 있어서 빠른 결정을 해야 돼요. 뭐 in label by others. 다른 사람들을 라벨하기 위해서. 이게 뭐 라벨이 뭐죠? 여러분들 그 병에 껍데기 있잖아요. 붙이는 거. 그래서 뭐 식초라 써있기도 하고 설탕이라도 써있고 이런 거. 이게 동사화되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라벨.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한다. 말 그대로 라벨이라는 것은
범주화하다 아니면 명명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옷과 그들의 외모의 뭐에서 근거를 해서 백화점 오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발과 옷을 보고 그 손님이 살지 안 살지 결정한대요. 참 불편하죠. 명품 입었으면 이 사람은 명품을 입었으니 살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잘해준답니다. 웃기죠? 아무튼 그렇게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라벨하고 그리고 categorize. 이거 한 줄 건너뛰었구나. 미안해요. 아유,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미안. 여기 미안해요. 자, 위협에 관해서 1초를 다루는 그런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미안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in인데 왜 라벨이 나오나 했어.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도망칠 수 있는 빠른 시간,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뭐 하자면 필요하다면. if가 접속사잖아요. 근데 접속사인데 딸랑 형용사 하나 나왔지. 이래도 되냐고? 여기에 빙잉 생략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빙잉이 생략됐다는 얘기는 분사구문이라는 거야. If you are necessary였는데 you 없애고 are를 빙잉으로 바꾼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형용사 혼자 한 거야. 왜? 형용사는 분사니까. 이해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위협으로부터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 저기 골목길에 불이 꺼져 있는데 웬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날 향해 다가와. 근데 자꾸 날 쳐다봐.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 그럼 어때? 도망가야죠 일단. 그 사람이 뭐 핸드폰을 꺼내려 하든 지갑을 꺼내려 하든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그쵸? 그게 바로 똑같은 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하다? 바로 우리의 경향에 있어서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근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원래 루트는 뿌리거든요. 근데 원인이라는 뜻으로 쓰입시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바로 뭘까? 그들의 옷과 그들의 외모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라벨화하고 캐테고라이즈하는 그런 경향. 뭔 말인지 알겠죠? 캐테고라이즈는 말 그대로 이거는 분류하다, 범주화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캐테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테고리 해가지고 식품, 음료, 의복, 뭐 이렇게 기구, 자동차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걸 캐테고라이즈라고 하고 여기는 라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붙이잖아요. 설탕.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하얗겠죠. 가루겠죠. 뭐 이런 것처럼 돼 있는 거. 라면 이렇게 라벨화하면 이제 뭐 끓여 먹고 그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된다? 편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기들이 흔들흔들 해주잖아요. 이렇게 둥둥 하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편안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이게 뭐 자료나 이런 이성적인 자료는 없어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를 흔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We are often told that newborns and infants are comforted by rocking because this motion is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womb and that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좀 길죠. 첫 문장이 여기까지니까. 근데 뭐 별건 없어요. 자, 잘 봐요. 우리는 자주 are told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하다가 아니고 hear이에요. hear. hear이 무슨 뜻이죠? 듣다죠? 우리는 말되어짐 당한다. 즉 듣는다는 뜻입니다. 뭘? that 이해하라고. 그럼 여기 있는 that이 요거랑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 있어요. and를 기준으로 여기 대절 하나, 대절 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대절 하라고 듣고 두 번째 대절 한다고 듣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신생아와 유아들 있죠? 얘네들이요. 편안함을 받는답니다. 뭐함으로써? by rocking. rock이 막 흔들다예요. 머리 흔드는 음악이죠. 우와 해가지고 그게 흔들다. 바위도 있지만 흔듦으로써 이게 좌우로 이게 흔들흔들 해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낀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작이 유사하거든요. 뭐와 유사하냐? What they experience in the womb. wom이 자궁이거든요. 자궁. 그래서 여기 경험되어 있다가 삼형식이니까 목적 없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할 때 뭘 써서? what을 써서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명사절을 만들죠.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 to예요. 이게.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 자궁 속에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거랑 비슷하다 보니 신생아들도 이제 편안함을 느낀다고 자주 들었을 거고, 또 그 신생아들은 반드시, 여기 데이가 신생아입니다. 여기 위에 있죠, 바로. 얘네들은 must take comfort, 편안함을 느껴야 해. 이런 친숙한 감정에서 느끼는 것이 이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죠? 하지만 자,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to date가 뭔지 알아? to date? date가 무슨 뜻이죠? 날짜란 뜻이죠. 오늘까지란 뜻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까지. 그래서 현재까지 뭐다?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확신을 주는 데이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Demonstrat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mount of time mother moves during pregnancy and her newborn's response to rocking. 그녀의 그 엄마의 신생아의 그 흔드는 것에 있어서의 반응과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움직였던 시간 있잖아요. 시간의 양. 여기 이렇게 between 있죠?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응이 B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의 양이 A입니다. 뭔지 알겠죠? 엄마가 얼마나 임신 동안 움직였느냐와 그리고 흔드는 것에 대한 아이의 반응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 있죠?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여기 demonstrate에 s 없죠? 그 얘기는 선행사가 복수라는 건데 데이터가 복수인 거 아세요, 여러분? 단수가 데이텀이에요. 데이텀이라는 게 자료. 데이터는 자료들인데 이거 은근히 복수인 거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아 있잖아요, 여기. there is there라는 주어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얘가 복수야. 꼭 기억하세요. 여기 데이터 복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나 demonstrate s 붙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newborns comes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being fed.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봐요. 자, 어쨌든 확실한 자료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그 생각, 어떤 생각?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의 that은 뒤에가 어떤 문장? 완전하면서 근데 꾸며주지도 못하면서 약간 꾸며주는 느낌 같고 또 명사절은 아닌 그게 동격절이라고 했어요. 신생아들이 그 부드럽게 rocking, 흔드는 것과 연관을 짓는다는 거야. associate가 연관을 짓다는데 A with B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흔드는 것과 애기들은 스스로 먹지를 못하죠. 먹임을 당하는 being fed. 이해갔죠? 흔들림과 전 먹임을 당하는 것과 연관시키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럴 것 같다. 여기 도치 보이세요? 도치. 여기 is가 보어가 얘입니다. 보어. 얘가 주어고요. 그러면 도치된 거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that 이하라는 생각도 그럴 것 같다. 마치 just as가 이제 요거랑 연결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흔드는 것과 젖을 먹임 당하는 것과 연관 짓는 거 있잖아요. 신생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얘가 연관 짓는 거에 대한 생각도 그럴듯하다. 아기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라는 것을 나 흔들어주는 거 보니까 왠지 젖을 먹이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that 이하를. 여긴 얘가 삼형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접속사 되시겠죠? rocking이 quiet하게 한대요. quiet가 원래 동사가 아닌데 동사로 나왔네요. 자, 흔드는 것이 조용히 하게 한대. 신생아를. 그걸 이해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주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제공해. 이게 바로 뭐야? 흔드는 거지 뭐. 이 대의는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 알겠죠? 부모가 이런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제공한다는 거야. 뭐 할 동안에? 이번엔 부모가 먹이를 주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조심하셔야죠. being fed가 아니라 feeding. 부모가 먹이는 거니까 feeding. 아기가 먹임당하니까 being fed.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조심하세요. 자, since the appearance of food, 음식의 겉모습이 primary reinforcer, primary가 최우선의
우선시 여기는 이런 뜻이고 reinforce가 강화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그 따당 하는 등장이 자 애기한테 뭐 하죠? 울 때 애기한테 뭐라 그래? 아가 밥 먹자. 그럼 울음을 딱 그치거든.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야, 밥 먹자 아니면은 뭐 개껌 먹자 이렇게 딱 그러면 갑자기 막 짖다가도 멈추잖아. 그게 바로 1차적 광화물이기 때문에 신생아들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뭘? 펀더네스를. 이게 애정이거든요. 애정, 좋아함. 그 움직임에 대한 애정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 아이들이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조건화된 거야. 학습된 거야. 뭔만 이해했어요? have been conditioned가 됐다라는 건 말 그대로 얘네들이 조건화, 학습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바로 무슨 과정?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연관된 학습법.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젖을 줄 거예요. 젖을 줄 때 애기한테 뭐 할까? 젖 먹자 하면서 본능적으로 엄마들이 흔듭니다. 그럼 애기들은 흔들다가 젖 먹여주네? 그러면 이게 계속 had been conditioned가 되다 보면 아이들은 이 움직임이 밥 준다 보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아기들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입증하는 어떤 증거는 없다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면 젖을 줄 때도 흔드는 걸 보면 아이들이 먹을 걸 주나? 혹시 나한테 젖 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흔드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냥 자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겠죠? 좋아요. 자, 35번 볼게요. In a single week. 자, 뭐래요? 일주일 만에 Sun delivers more energy. 자, 딜리버가 전달하다라는 거 아시죠? 에너지를 전달해 준대. 우리의 행성에게. 우리의 행성이 뭐야? 지구겠지 뭐 지구. Earth. 그죠? than 뭐보다 비교급 than 보이셔야 돼요. than more than humanity가 인류가 has used 지금까지 사용해 온 거야. 뭘 통해? 바로 coal, 석탄, oil, 기름, natural gas,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걸 통해서 사용했던 것보다 인간 역사 통틀어서 그러면 우린 몇천 년 동안 썼냐? 그쵸? 근데 태양이 일주일만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그 양을 이제 측정해 보면 우리가 평생 썼던 에너지의 양과 비슷하다는 거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태양 에너지죠. 그리고 태양은 will keep shining, keep ing 이 형식인데요.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구에다가 계속 밝혀줄 거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빌리언즈 이게 뒤에 s가 붙으면 복수라 붙는 게 아니라 수십억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thousands 이러면 수천 년, 아니 수천에 밀리언즈 하면 수백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년 동안 앞으로도 쏴줄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겠죠? 근데 우리의 챌린지는 이게 도전이 아니라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분명 챌린지 도전 아니에요. 잘 안 나와요, 도전으로. 우리가 갖는 어려움은 바로 isn't다. 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뭐하고 있다?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 접속사 대시입니다. 접속사 대시라는 건 뒤에 완전한 문장 가지고 명사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바로 it's that 그 문제, 이 이시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집중해와짐 당했다는 거예요. 원래 포커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3형식 썼네요. 이거 무조건 나오지 않겠어요? have been focused 집중되어져 왔다. on the wrong source 잘못된 원천 잘못된 원천에다가만 우리가 집중되어져 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접속사 대 보이시죠? 여기랑 병렬구조 요거 둘 다 접속사 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갈되는 에너지에만 이제 집중하는 게 문제지 우리는 작고 유한한 그런 것, 이 원이 자원을 말합니다. 에너지. 여기 에너지 보이죠? 요 에너지랑 병렬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대명사예요. 우리가 지금 다 소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꾸며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써버리고 있는 이해 갔죠? 그런 작고 유한한
끝이 있죠. 유한한 그런 에너지에다가만 잘못 집중되어 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뭔 말이냐? 자원 없어질 거 고민하지 말고 넘쳐나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정말로 모든 석탄과 천연가스와 기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근데 여기에 왜 잊을까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100%? 왜 잊을까요?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바로 all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에까지가 다 얘를 꾸며줘. 그렇기 때문에 석탄 못 세거든요. 가스도 못 세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3개니까 복수 같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천연가스, 기름 이 모든 것이 해서 이즈가 되는 거예요. just solar energy라는 거예요. 그냥 태양 에너지라는 거예요. 뭐 수백만 년 전에서 내려왔던.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석탄도 천연가스도 그리고 이제 석유도 결국은 다 태양이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땅에 묻혔을 뿐. Very tiny part가 of which was preserved deep underground. 아주 깊은 지하에 보존되었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려운 문법 나오니까 설명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속사 있어요? 이거 부사예요. indeed 접속사 아닙니다. 콤마 있죠? 그럼 연결 요소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요소 없는데 뭘로 연결하냐? 바로 이 which가 연결해 줍니다. 자, 이거 많이 설명 들어봤으면 알 텐데 집중하셔야 돼요. 원래 문장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which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which가 의미하는 자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게 여기 앞에 보면 was 보이죠? 여기 was preserved. 그럼 was가 주어가 얘일까요? 얘일까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나와 있겠죠? 그럼 얘가 주어인 건 맞아. 그럼 이 which는 뭘 의미하느냐? 앞문장의 누군가와 똑같은 아마 명사였을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자원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얘네 하나, 둘, 세 개잖아. 물론 it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 아주 작은 부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them이 나오지 않았을까? them. 그것들 중에 하나니까. 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 문장이 뭐냐? 여기도 똑같은 한 문장이었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 석탄, 천연가스, 오일이 한 단어로 이 단어가 만약에 them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them이 여기 있는 얘랑 공통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뭘 넣어서 which를 넣어서 연결한다는 겁니다. 연결한다는 거. 이거 혹시 이해 가세요? 이거 잘 이해 안 가면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해달라고 하면 돼.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할 땐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분사구문을 쓰든 관계 대명사를 쓰든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알려줬거든. 근데 여기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뺐어. 그럼 불완전해졌죠? 그러면 그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연결하는 관계 대명사를 넣으면 이렇게 두 문장이 접속사가 없어도 쭉 이어져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오일은 모두 뭐야? 수백만 년 전에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에 그러니까 them도 되고 it도 될 수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땅속 깊이에 보존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쨌든 which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건드려요. 알겠죠? 우리의 챌린지 그리고 우리의 기회 이거는 이제 내가 할 때 도전 아니야. 우리가 가진 문제와 즉 문제이지만 또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태양열 에너지를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자원 고갈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잖아. 근데 그 태양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면 이게 기회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문제점은 바로 뭐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learn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삼형식 우리 외웠죠? learn to, want to, hope to. 그럼 to 다음에 어디 있어? use 보이죠? 동사원이요? 요거 시험 나오죠, 요거. 요게 왜 시험에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사 두 개가 끼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 분명히 이거 using으로 바꾼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투부정사니까. 효율적이고 값싸게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자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훨씬 더 풍부한 자원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단어로 표현하자면 위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혹시 찾으셨어요? 여기 있죠? 한 단어는 아니네요. 솔라 에너지. 두 단어. 솔라 에너지. 알겠죠?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서 빈칸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대신 나왔어요. 불완전한가 봐요. Is new energy striking our planet each day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 지구를 strike, 때리고 있는. 이게 뭐야? 도달하는, 때리는 뭐 이런 식의 분사죠, 분사. 우리의 행성에게 빛을 쏴주고 있는 이 새로운 에너지인 바로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즉 없어질 놈 아껴 쓰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부하게 있는데도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we make decision이에요. 우리 결정하죠. 인생은 늘 결정을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느냐? based on what we think we know. 뭐냐? 이게 what이요. 원래 여러분 여기 썼던 거예요. 여기. 얘가 그래서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what을 쓰는 건데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what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하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뭐가 생략되었느냐면 솔직히 대시 생략된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think가 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절 what, we, no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완전하니까 대 써서 요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되는 게 대신데 이게 간접 의문문 중에 인지동사라는 게 있어요. think, suppose, guess, imagine 얘네들이 나오면 여기 뒤에 있던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나온다라는 법칙이 있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된 거니까 해석이 까다로워도 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편견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아무튼 it wasn't too wrong. 오래되지 않았다. 뭐가? that 이하가. 뭐? majority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세상이 flat하다고. flat이 평평하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요. 야 지구? 평평하지 라고 믿었던 게 얼마 되지 않았대. 이 말은 뭐야? 사람들 되게 멍청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으니까. 이것이 이러한 인지된 진실은 뭐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인지된 진실이 뭐예요? 지구는 어떻다? 평평하다. 이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거야. 어떤 영향이냐면 이 기간, 즉 지구가 뭐하다는 기간이야? 평평하다고 믿었던 이 기간 동안에 there was little. little 무슨 뜻? 이거 모르면 혼난다. 무슨 뜻이죠? 거의 없는.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다면 스스로들 머리 한 방 지으세요. 꽝꽝 때려주세요. 자, 뭐가 없어? 탐사라는 게, 탐험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데 왜 탐사를 안 나갔을까?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야. that 이하가. 이게 접속사 대시거든요. 그럼 여기 if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나왔냐고? 낀 거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껴게? 여기까지가 낀 거예요. 부사절이 부사절. 그러니까 접속사는 얘한테 속하는 거지. 얘가 완전하기 때문에 대신 나온 거지 얘네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멀리 여행 가버리면 그들이 지구의 끝자락에 떨어질까봐. 예. 우리가 이렇게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didn't dare to travel. 이게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dare to 동사 원형. 감히 뭐뭐하다. 감히 여행을 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근데 이러한 인지된 진실이 바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It wasn't until the minor details was revealed the world around that behavior changed on a massive scale. 여러분 이거 해석 절대 못하는데요. 여기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이때 강조구문 보이세요? 이때 강조구문.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행동이라는 것이 큰 규모로 변화했던 건 뭐 할 때까지가 아니었다? 이게 비로소 뭐뭐하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사소한 디테일이
드러났을 때까지는 아니었다. 이게 뭐냐? 세상이 둥글다는 사실. 되게 사소하잖아요. 그냥 지구가 평평했다가 둥글다라는 사실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매시브한 스케일로 엄청난 규모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이 wasn't until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그냥 직역해도 되지만 뭐뭐 하고 나서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나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t wasn't 한 다음에 until부터 어디까지가 여기 round까지가 이제 강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이 큰 규모로 바뀌게 된 건 사소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즉 세상은 둥글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나서였다. 이렇게 의역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직역해도 돼요. 이게 드러날 때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변화가 없었다고 이렇게 해도 되죠. upon despair 이게 뭐야? oning랑 똑같아요. 뭐죠? 뭐뭐 하자마자 이러한 발견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사회는 뭐 하기 시작해? 여행을 하네. 지구를 막. 왜? 둥그니까 끝이 없잖아. 그럼 떨어질 일이 없잖아. 그래서 무역 경로가 확립이 됩니다. 무역이 뭐죠,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물건 교환하고 파는 거잖아. 이게 왜 이전엔 없었는데 지금 일어나느냐? 바로 지구가 둥그니까 안 죽을까 봐. 그렇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게 무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기린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고릴라가 있었겠냐고. 없어. 근데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서양에 우리는 서양이라 하죠. 그리고 서양은 우리를 동양이라 불렀겠지. 그런 여러 종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 마치 수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유되기 시작해. 뭐 사이에? 바로 사회 사이에. 우리가 함께 사는 전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Which allow for all kinds of innovation, advancement. 혁신 그리고 진보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혁신과 진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알겠죠?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그 사회 사이에 공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혁신과 진보를 허용하게 했던 사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우리나라는 세국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놈의 흥선대원군이 새로운 문물이나 혁신들 못 받아들이게 했잖아. 이게 약간 좀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우리 빼고는 다른 이제 받아들이는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런 혁신이나 진보를 이용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계속 공유했을 거예요. 수학을. 이해갔죠? 그래서 단순한 하지만 잘못된 그 가정이나 생각의 수정은 correction입니다. collection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고치다, 정정하다의 수정인데 아주 단순하잖아요. 지구가 평평한데 동그란 거 하나 바꿨다고. 이런 단순한 잘못된 가정의 수정이 이 전 세계, 이 휴먼 레이스, 인류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사명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잘못된 지식의 수정 하나가 인간의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좀 이해하셨죠? 오케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젠더 리서치, 성별에 관한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복잡한 관계를 보여줘요. 바로 between A and B겠죠? 바로 뭐예요? 성별과 conflict, 갈등 유형 간의 관계. 그러니까 성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단순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남녀니까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복잡한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몇몇 연구가 제시하기를 명사절 되시겠죠. 당연히 접속사 대. 자, 서구 여성들 있죠. 서구 문화. 우리나라 말고 서구 문화권의 여성들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남자보다는 돌보는 경향. 이게 뭔 말이야? 저기 미안한데 네가 여자니까 애 좀 돌봐. 이런 식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향은 어떤 결과로부터 나온 거냐면 사회화 과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회화 과정. 이니치 나왔어요. 뒷문장이 완전하겠죠? 완전할 때 쓰이는 방법인 거 아시죠? 완전할 때.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다? 한 단어로 where로 바꿀 수 있다.
여자가 장려 받는다. 누가 하고 싶어서 일 안 하고 얘만 보겠어요. 뭐 하라고? 투부정사 하라고. 원래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목적어가 일로 오고 수동이 된 다음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뭐 그들의 가정을 돌보도록 장려하라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뭐라고 장려받아요? 뭐라고 장려받아? 바로 야 너희들은 애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성공해. 경쟁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사회화 과정으로부터의 결과라는 거야. 즉 여자가 원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으니까가 아니라고. 사회의 분위기 인식 자체가 여자는 돌보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화 과정 이해가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있어?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 바로 where입니다. 완전하니까 또 관계부사 where 썼겠죠? 이번엔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뒷문장이 뭐하다? 완전하다. 성의 역할 있잖아요. 그리고 성에 대한 경계가 뭐만큼 이전 세대만큼 요즘은 어때요? 그렇게 엄격하거나 그러지를 않죠. 여기 이 형식이라서 얘가 보어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지 부사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이제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이전만큼 성의 경계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으니 문제는 뭐냐? 자, 봐요. There is significant variability. 여기 very가 다르다란 뜻이고 ability가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보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당한 차이.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assert 이게 단언하다고 ness 뭐예요? 명사형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어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단호함과 협동이에요. 바로 누구? 여자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단호함이나 협동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자, 봐요. 비록 conflict resolution expert들이 이게 뭐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가도 있대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should be able to recognize 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해야 되니까 다양한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리고 성별의 어떤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사람이 남녀 성평등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문화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들은 즉 전문가들은 또한 뭘 인식하고 있어야 돼? be aware of 인식하답니다. within group variation 즉 그 안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 그룹 내에 갖고 있는 바로 뭐예요? variation 아까 variation이 뭐였죠? 차이라고 했죠. 차이. 그리고 뭐의 위험성? 고정관념의 위험성을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의 차이만 알아서는 안 돼. 문화적 차이만 알아서는 안 돼. 이게 뭔 말이냐? 남자 대 여자의 문제가 아닌 남자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자끼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시아와 서구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국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 더 상당한 다양성이 있죠? 그쵸? 남녀로 딱 나눌 수가 없는 세상이 됐고 쟤는 동양인이니까 그래 쟤는 서양인이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와 성별은 아마 영향 미칠 거예요. 어떤 방식? 사람들이 인지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런 다툼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뭘 조심해야 되냐면 피해야 돼요. 과도한 일반화는 피해야 돼요. 과도한 일반화는.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해갔죠? 여기 to avoid하고 to consider가 병렬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그냥 과거에는 그냥 남자니까 여자니까 아시아인이니까 서구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갈등의 문제를.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이 단호함과 이 협동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딱 해가지고 일반화해서도 안 되고 각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남녀를 떠나 말 그대로 사람 대 사람마다 다 성격은 다르니까.
이해 갔죠? 그러니까 성별에 관한 연구가 뭘 알려줬다? 이런 갈등 유형 사이의 복잡 관계를 보여준 게 성별만 알면 된 줄 알았더니 문화만 알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갈등을 해결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자, 뭐래요? 음악이라는 것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접속사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명사가 있는데. 그럼 관계대명사일까요? 불완전해요?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격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격. 뭐예요? 음악이라는 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꾸며주고 싶은데 꾸며줄 수는 없고 명사절도 아니고 그럼 동격이에요. 바로 is는 얘가 주어라서 is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반지 뭘 통해서다? 바로 학습된 연관성을 통해서이다. 이해갔죠? 학습된 연관성.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을 듣기 전에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에 많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기도 전에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저건 슬프다. 아니, 그 음악을 나중에 들었을 때 슬프다 하겠죠. 나 이거 봤는데 되게 슬픈 영화에서 나왔던 음악이야 하면서 아마 편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갔죠?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d. 여기 sad 보이세요? sad가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여기는 naturally가 부사로서 얘를 꾸며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슬픈 건 없을 겁니다. 마이너 키로. 마이너 키가 뭐죠? 낮은 음입니다. 낮은 음. 그죠? 낮은 음으로. 알겠죠? 마이너 키는 이거 단조구나. 미안. 여기가 낮은 음이네. 낮은 음을 가지고 천천히 연주가 되거나 단조로 길지 않고 짧은 단조죠. 단조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이제 슬프게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단조 썼다고 무조건 음악 느리다고 슬퍼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는다는 내용이지. 아마도 우리가 have just come to hear 아마 듣게 됐을 거예요. certain kind of music을 슬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음악만 보면 이제 울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런 음악이 슬프다고 우리가 아마 들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배웠거든. 학습을 해왔거든. 연관짓도록. 그 음악들이 그런 종류의 음악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슬픈 일들에서 쓰이는 거야. 마치 장례식처럼. 그렇게 우리가 학습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점이 만약에 진짜 옳다면 진짜로 이게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should have difficulty ing 아시죠? 문법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감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어디서 표현된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자,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 있죠. 거기에서 표현된 감정이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야 하는 게 맞아. 뭔 소리냐면 이거 말 꼰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슬프다고 듣는 건 문화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 음악은 슬픈지는 모르겠는데 슬프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슬픈 거래. 그러면 전혀 모르는 멕시코 문화나 브라질 문화나 아니면 저기 남극 문화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어봤어. 근데 그 음악이 슬픈지 안 슬픈지 알까요? 모르면 이 주장이 맞다라는 거야. 그치? 문화적으로 배웠는데 우리가 문화를 모르는 나라의 음악이 슬픈지 안 슬픈지 어떻게 알아?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totally opposed, 완전히 반대다. 여기도 도치된 거예요. 여기 is 보이시죠? 이 형식인데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보어자리고 이 뒤에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 도치가 되었다. 봐. 어떤 입장이 이 관점의 반대냐? 바로 that 이하입니다. 보지 않아도 동격이네. The link between A and B. 뭐라는 거야? 음악과 감정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링크가 주어겠죠? 이게 주어예요. 음악과 감정 사이의 관계가 이제 보이시죠? 바로 resemblance 중 하나다. 이게 바로 뭐다? 유사함이라는 것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화랑 관계없다 이거야. 슬픈 건 거의 느리고 슬픈 건 거의 낮은 단조고 이런 식으로의 유사함을 가지고 있어서
슬픈 음악을 우리가 슬프다 넣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관점에 위에 나왔던 관점의 반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대부분 천천히 움직여요. 맞죠? 그리고 천천히 말해요. 그렇죠? 어떻게? 낮은 음조로. 이건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다 맞을 거야. 문화를 떠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느껴? 슬프다고 느꼈지. 만약 이 관점이 맞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데? little 또 나왔네. 뜻이 뭐라고? 조금이야?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거 틀리면 또 머리 때리세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번에는 이해하는 걸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 감정을. 어떻게? 또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표현되었던 음악을. 똑같죠? 아까도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이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문화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대지만 여기 문화 관계없이 느리기만 하면 된대잖아. 우리가 느린 음악이 이게 느리게 움직이고 슬플 때 느리게 말하니까 느리고 낮은 음악은 슬픈 거야 라고 안다면 뭐 어느 나라에서 오든 음악이든 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다 이해하겠지. 아 슬프겠다. 느리잖아. 음이 낮잖아. 천천히 가사가 나오잖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죠. 학습된 거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첫 문장이 주제고 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슬프다 느끼는 것은 바로 문화에 의해 지금까지 학습되어 온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됐죠? 자, 이로써 2020년 고1, 9월 모의고사가 모두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 하는 시도지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좀 부족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 선생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꼭 질문해서 우리 같이 고쳐나가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꼭 한 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려준 거니까 자주 보시고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누를 시간에 한 번 더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